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주차 주간 브리핑 시작합니다. 변곡점. 서울은 아마 변곡점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뿐만 아니고 과도한 대출이 유발되면서 SC제일은행 그리고 우리은행이었던가요? 네, 은행들이 벌써 대출 옥죄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거래량이 늘어날 때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늘어나면 나중에 국물도 없다. 서울이 뜨면 지방이 뜨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네, 부산도 조정 대상 지역 해제되면서 순식간에 폭발하던 시절. 그리고 대대광 이렇게 지방이 좀 부각되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후로 지방이 제대로 관심권 안에 들어온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알리 이용하실 때는 아시죠? 감사합니다. 자, 제가 부산을 한 3등주 정도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예, 부산, 대구, 그리고 광주까지 이렇게 싸잡아서. 예, 대전도 같이 사실 같은 운명인 듯 하고요. 2등주 정도 되려면 인천이나 울산, 뭐 경기도, 인기 있는 경기도 지역. 서울이 1등주, 2등주, 나머지 여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과거처럼 이렇게 뭐 서울이 움직이면 이렇게 격렬하게 움직이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더라. 그 잘 나가던 서울마저도 여기 보면 살짝 꺾여 있습니다. 69.4에서 68. 하지만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겠죠. 대출 옥죄기 뭐 말 다 했죠. 더 이상 뭐 이야기할 것이 없더라. 그러면서 지방을 살리려고 합니다. 지방 미분양 3,000호 매입. 그리고 뭐 미분양 주택 매입 시 뭐 주택수로 포함시키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세제 혜택 관련된 이야기도 말만 흘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입법이 이렇게 확정된 사항들은 아닙니다. 지방에는 립 서비스만 해주고 수도권에는 실질적으로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을 해줍니다. 아무튼 부산 지난주 낙폭에 비해서 낙폭은 제법 줄인 모습. 신고가 어쩌다가 나오면은 그 대단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신축 경우 아니면 구축 같은 경우에도 아주 오랜 거래 공백, 2019년도에 거래되고 거래 안 되다가 2025년도에 거래 한 건 터져서 나오는 신고가 이런 것들 정도입니다. 그 비율이라는 것이 5% 아래입니다. 3%. 근래는 평균적으로 신고가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거 한 개씩 캡처해 와가지고 신고가 대단해요 이렇게 추켜 세우지만 사실 별 볼 일 없더라. 그리고 주간 거래량은 지난주에 많았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량이 살짝 꺾였어요. 서울의 거래량이 죽고 지방의 거래량이 살아난다면 정말 지방에도 변곡점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지방의 거래량이 폭발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땡겼었겠죠. 자, 그러면 또다시 지방에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년에 대출 얼마라고요? 1년에 60조, 맥시멈 60조입니다. 맥시멈 60조. 이미 서울, 경기 많이 땡겨 써버렸어요. 지방을 살리고 싶어도 돈이 없어요. 2021년도 가계부채가 얼마 늘었다고요? 180조가 늘었습니다. 2024년 가계부채가 얼마 늘었다고요? 60조 정도 늘었습니다. 이 정도를 맥시멈으로 봅니다. 그나마 금리가 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다른 대출을 별로 안 갚을 거예요. 그러면 신규로 대출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줄어듭니다. 사실 대출 갚을 여력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자, 이번 주의 이슈는 토지 거래 제한, 토호제로 줄여서 말할게요. 토호제 서울의 확대 재지정 그리고 대출 제한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아무튼 분위기 마치 서울이 살아날 때 마치 다 살아날 것처럼 했지만 3등주의 운명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그래도 부산 정도는 인천과 더불어서 2등주의 지위는 차지할 법도 한데요. 그만큼 힘은 없습니다. 왜? 과거에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서 너무 급등해버리고 거기에서 하락률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대구나 세종의 하락률에 비하면 부산의 하락률은 크지는 않습니다. 매매 거래량 3월 예상 거래량이요 아마 엄청납니다. 작년 거의 최고 거래량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분위기가 확 식어버리면
이 거래량 안 나올 수도 있겠죠. 부산뿐만 아니고 나머지 뭐 대구도 마찬가지. 작년에 나왔던 최고 거래량 수준 나올 요거 폼을 잡습니다. 인천 마찬가지. 광주는 생각보다 거래량 엄청 많을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주 분위기 그닥이에요. 광주 투자하러 가실 분 안 계시죠? 대전도 거래량이 무척이나 좋아 보이지만 매물 급증, 전세 매물 급증, 이거 분위기 안 좋다는 거 아실 거예요. 울산은 부산보다도 덜 떨어진 느낌이죠. 그래서 접근하기 그닥. 사실 매력적인 동네 그닥 없습니다. 네. 인구 대비로 봤을 때 부산이 가장 거래가 안 돼. 그렇게 거래량이 늘었다고는 하지만 매매 거래량은 형편없어요. 자, 전세 거래량 요 정도. 전세 거래량은 양호. 인구 대비로 봤을 때는 4등밖에 안 되네요. 4등밖에 안 돼요. 이 초록색 불이 들어와야지 이 전세 거래가 활발하다는 건데요. 작년 이맘때는 전세 거래가 그래도 비교적 활발한 도시 중에 하나였다고 볼 수 있었겠지만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색깔이 덜 초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 매물은 계속 늘어납니다. 여기 아실에 나오는 자료 제가 발췌해서 오는데요. 3월 22일자 누락되었지만 그 전주에 한 450개, 500개 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63,600개. 이 상태로라면 이번 주에 64,000개 매물 수요일쯤 되면은 64,000개 매물도 구경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이 매물들은 계속해서 우상향 해 나가고 있다. 대구도 물건 많다 했지만 인천이 대구 매물 개수를 초과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대비로 비교해 봐야 되니까요. 인구 대비로 봐도 부산은 압도적인 1등 맞죠? 압도적인 1등. 그 뒤를 대전 그리고 대구가 뒤를 쫓고 있지만 부산이 점점 그 격차를 벌리면서 인구도 많지만 인구가 많고 아파트도 많으니까 매물이 당연히 많겠지. 그 수준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전세 매물인데요. 부산 근래 들어서 작년에는 계속 매물이 감소. 그러면서 뉴스도 계속 나왔습니다. 전세 가격 계속 오르고 있다. 그럼 전세 가격이 왜 올랐나요? 금리가 떨어지면 당연히 전세 가격은 오른 그 수준. 그 수준 정도지. 이게 전세가 뭐 풍기 현상을 보여서 뭐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치솟으면서 그런 현상은 아니더라는 거. 근데 지금 인기 있는 지역들은 전세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물건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비인기 지역은 생각보다 또 공실도 많습니다. 전세 물건 부족한 정도는 아니다. 약간 오른 정도 감수하더라도 이자가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3억짜리 전세집인데 뭐 3억 3천으로 올랐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지만 3억으로 전세 2년 전에 들어갔을 그 무렵에 이때는 금리가 뭐 대략 한 5%였다. 지금 금리가 한 4%다. 이렇게 계산하면 전세 가격은 올랐지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아마 줄어들었는 그런 형태가 생각보다 많을 겁니다. 자, 전세 매물 근래 들어서 한동안 유지하다가 소폭 줄어드는 모습. 인구 대비로는 부산이 몇 등 정도 되나요? 대전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이 동네 별로죠. 세대수 대비 아파트 수가 많기 때문에 광주도 별로죠. 울산 덜 떨어져서 별로죠. 인천 가려면 생각보다 인구 제가 뭐 몇 년 전부터 방송하면서 10년 안쪽으로 인천 인구가 부산을 뛰어넘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아마 지금도 계속 진행형으로 보여집니다. 인천도 마음에 드는 동네 가려면 집값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뭐 수도권까지 투자하러 가시려면 부산 분들이 굳이 대구에 투자할 이유는 없죠. 차라리 대구 집값 많이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차라리 부산이 낫겠다. 근데 부산 집값도 만만치 않아서 그래서 투자는 별로다. 실거주 입장이라면 뭐 근래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한 4억짜리 집값이었으면 뭐 한 3억 9천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조정받는 그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 한 2년 전세 살고 혹은 2년 월세 살고 자 4억짜리 집 3억 8천으로 떨어지는 거 산다?
근데 알고 보면 월세로 요 정도 집 들어갈 살려면은 1년에 돈 1,000만 원씩 들거든요. 그래서 월세 사는 거나 매수해서 2천만 원 떨어졌는 거 속쓰리나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에요. 또 한 2년 정도 지났을 때 집값이 한 3억 6천으로 떨어진다. 월세 살고 있으나 아니면 그냥 매수를 하나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얼마나 경제에 큰 충격이 와서 집값이 또 뭐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실거주 입장에서는 뭐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인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집값이 비싼 거 하려면 또 이 차익금이 많아진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이 그래서 전세 매물이 인구 대비로 봤을 때 1등이 대전, 2등이 대구, 3등이 부산. 대구, 부산은 좀 비슷한 상태네요. 네, 시청 감사합니다.